안녕하세요. 건강이야기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밥만 먹으면 금세 졸리거나 피곤해지지 않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바로 그 습관이 당뇨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그 말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립니다. 혈당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한 끼, 이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혈당의 운명을 바꿔요. 놀라운 건 수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 식사 구성에 따라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 단지 순서를 바꾸고 한 숟가락을 덜고 한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이 점차 안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아침 식단의 황금 공식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단 3가지입니다. 왜 아침이 하루 혈당의 열쇠인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주는 보물 음식 3가지, 그리고 의사들도 놀란 혈당이 안정되는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침 한 끼만으로도 오후 졸음이 줄고 단 음식이 덜 당기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변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적용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당뇨는 더 이상 평생 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관리 가능한 습관의 병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왜 하필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점심이나 저녁이 더 많이 먹는데 왜 아침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혈당은 아침이 만든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잠을 잡니다. 이때 간은 에너지가 부족할까봐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조금씩 흘려보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 속엔 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만약 흰밥, 식빵, 떡, 잼, 시리얼 같은 속도 빠른 음식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판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고 잠깐은 힘이 나지만 곧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로 천천히 불을 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천천히 익히듯 몸도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죠. 이게 바로 하루 혈당 리듬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해 아침은 자동차의 시동 같은 거예요. 시동을 너무 급하게 걸면 엔진이 부항하고 과열되고 부드럽게 돌리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죠. 우리 몸의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2021년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점심, 저녁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아침이 하루 전체 혈당을 컨트롤하는 조타키인 셈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그렇게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실제로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병원에서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진짜 실천 팁이에요. 첫 번째 보물 음식, 바로 계피입니다. 혹시 계피는 그냥 향신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로 아마 계피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계피는 수천 년 전부터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계피의 숨은 능력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는 향기나는 조절자라는 겁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피 속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살짝 늦춰줍니다. 결국 같은 밥을 먹어도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 1에서 2g의 계피를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던 사람들에게서 개선 효과가 더 뚜렷했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그냥 향신료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천연 조절제라고 봐도 될 만큼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계피도 과유불급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트나 카페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계피가루는 카시아 계피라고 해서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쿠마린은 향은 좋지만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g 정도 작은 술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 실론 계피, 즉 진짜 계피로 불리는 제품을 고르세요. 쿠마린 함량이 훨씬 적어서 매일 드셔도 안전한 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계피차로 마시기.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티스푼으로 끝에 살짝만 넣으세요. 그리고 한두 번만 젓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역한 맛이 날 수 있으니 향이 스칠 정도만 넣으세요. 오트밀, 두유, 요거트 위에 살짝 뿌리기. 계피는 단맛과 궁합이 좋아서 설탕을 줄이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 끓여서 위에 계피 한 꼬집만 뿌려보세요. 딱 그 향기 하나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사과나 바나나 위에 뿌려서 간식으로. 오후에 당길 때 사과 조각 위에 계피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의 따뜻한 향이 단맛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해서 설탕 없이도 훨씬 풍부한 맛을 줍니다. 게다가 사과의 섬유질과 계피의 효소 조절 효과가 만나면 혈당 급등을 한 번 더 완화시켜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총 섭취량이 1에서 2g 내외로 딱 적당합니다. 커피나 라떼를 즐기신다면 설탕이나 시럽 대신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단, 임산부 나간 질환이 있으신 분, 약을 복용 중인 분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작지만 놀라운 향신료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 순환을 돕고 무엇보다 향 하나로 식사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작은 한 꼬집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침에 한 잔의 계피차, 그게 바로 혈당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물 음식,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혹시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놀란 게 식초 속의 초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을 실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갈을 희석해 마신 사람들과 그냥 물을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식초를 마신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0%나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산이 위 속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서 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즉, 식초가 몸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식초는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덜 먹어도 금세 허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이건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식초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원액으로 마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식초 원액은 산도가 높아서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물 200ml 한 컵에 사과 식초 1에서 2큰술 15에서 30ml입니다. 그리고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트밀이나 귀리죽을 드신 다음 사과 식초를 탄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상쾌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이게 초산이 위를 편안하게 정리해주는 효과예요. 그럼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중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식초도 많아요. 그런 제품에는 사과향만 있고
실제 사과 발효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꼭 사과 100% 발효 혹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병을 흔들었을 때 약간 뿌연 침전물이 보이면 제대로 된 천연 식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모 덩어리로 몸에 좋은 성분이에요. 또 한 가지,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시거나 식초물을 마신 뒤에는 맹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오래 닿게 하면 범랑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식사 후에 아주 묽게 희석해서 드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 식초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대사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조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단에 사과 식초가 들어가면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의 부담을 줄이고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게 도와줘요. 간단히 실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어 마시기. 식후 입가심 겸 혈당 브레이크. 방법: 샐러드에 사과 식초 올리브유 레몬 즙소금 한 꼬집으로 드레싱 만들기. 마트 소스보다 훨씬 건강하고 포만감 오래갑니다. 방법: 귀리죽이나 오트밀 먹을 때 옆에 사과 반쪽을 곁들이고 사과 식초 탄 물로 마무리하면 천연 혈당 안정 세트 완성. 사과 식초의 새콤한 맛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깨우고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해 하루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첫 식사, 그 마무리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리듬을 바꿉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밥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띵하거나 손끝이 저릿한 느낌. 이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이럴 때 꼭 도움이 되는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사실 옛날엔 가축 사료로 쓰이던 곡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혈당 안정에 가장 좋은 슈퍼곡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만전히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함께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하루 한 끼 귀리 식단이 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이유는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점성이 강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윗속 음식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즉, 식후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게 해서 간식 생각도 줄여줘요. 그래서 귀리를 먹으면 밥은 덜 먹는데 배는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2형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HbA1c가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귀리는 단순히 탄수화물이 아니라 혈당 조절 기능이 강화된 천연 의약식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귀리도 잘못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공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오트밀 제품을 보면 즉석 오트밀, 퀵 오트, 인스턴트 오트 이런 이름이 많죠? 이건 귀리를 너무 잘게 부숴서 조리 시간을 줄인 대신 몸속에서 훨씬 빨리 분해돼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건 귀리를 통째로 찌거나 잘게만 썰어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혈당 반응이 훨씬 느립니다. 쉽게 말해 천천히 타는 장작불이에요. 오래가고 안정적이에요. 또 한 가지, 귀리를 선택할 때 무가당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즉석 오트밀에는 설탕, 향료, 크림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확 올립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는데 사실상 단맛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포장 뒷면의 성분표 첫 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귀리 100% 혹은 오트 100%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면 통과. 자, 그럼 귀리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귀리도 밥처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른 기준 40에서 50g, 즉 밥반 공기 정도면 충분해요. 양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귀리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불어나기 때문에 끓이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집니다. 귀리죽을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물이나 무가당 우유, 두유 1컵 반약 300에서 350ml에 귀리 4에서 5큰술을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저어주세요. 10분만 끓여도 부드럽고 고소한 귀리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되고 아몬드나 호두 몇 알, 블루베리나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바쁜 분들은 오버나이트 오트를 추천드려요. 귀리와 우유를 섞어 냉장고에 하룻밤 재워두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 한 꼬집,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사과 슬라이스 몇 조각만 올리면 아침 식사로 완벽합니다. 혹시 나는 밥이 없으면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밥 지을 때 귀리를 섞어보세요. 쌀의 20에서 30% 정도만 귀리로 바꾸면 식이섬유가 두세 배로 늘어나고 식후 혈당이 확실히 완만해집니다. 밥맛도 더 고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이렇게 귀리를 매일 아침 조금씩 넣기만 해도 3개월, 6개월 뒤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리 습관을 3개월 유지하신 제 지인 중 한 분은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5로 내려가고 식후 졸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몸속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자연의 완충제예요. 특히 나이 들어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당이 오르내려 피곤하신 분들에게 귀리는 최고의 아침 선물입니다. 귀리 한 숟가락, 계피 한 꼬집, 사과식초 한 스푼. 이 세 가지를 아침 식단에 더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이 점점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가지 보물 음식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아침 식단을 구성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알려드리는 혈당 안정 황금 아침 식단 5원칙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혈당이 하루 종일 오르내리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1.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채우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 한 조각, 떡, 흰죽으로만 때우시죠? 그런데 이건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공복 상태의 몸에 순수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돼 오히려 그 다음 끼니 때 더 강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시작하는 아침이 혈당 회복의 첫 단추예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접시의 절반 이상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먼저 위를 감싸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쉽게 기억하세요. 밥보다 달걀 먼저, 죽보다 두부 먼저.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하루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2.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그릇을 먼저 먹는 것과 시금치,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 일종의 필터 같은 막을 만들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을 나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이 훨씬 낮게 유지돼요. 아침 식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샐러드나 나물 한 젓가락,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한 점,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가락. 이 세 단계 순서만 지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달라집니다. 3. 밥은 뜨거울 때보다 식혀서 드세요. 이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밥을 뜨겁게 지어 바로 먹으면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이 금세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을 한번 식혀서 먹으면 그 안에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이 생겨요.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바로 당으로 바뀌지 않고 장 속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전날 밤에 지은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살짝 데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같은 현미밥이라도 이렇게 식혀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원리는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따끈하게 쪄서 바로 먹는 것보다 식혔다가 데워 먹으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4. 아침을 건너뛰지 마세요. 혹시 아침 안 먹으면 칼로리 줄어드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아침을 걸으면 혈당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비한 몸은 아침에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간에서 저장된 당을 한꺼번에 꺼냈어요. 그럼 오히려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점심을 폭식하게 되면서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침을 굶는 건 혈당을 굶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챙기면 인슐린 리듬이 일정해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귀리죽 한 그릇,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한 개라도 괜찮아요. 핵심은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5. 아침에 새콤한 산미를 곁들이세요. 이건 의외로 과학적인 팁이에요. 밥, 빵, 감자처럼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식초나 레몬즙처럼 산성 성분을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위 속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레몬의 구연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단에 무절임, 오이 피클, 레몬 드레싱 샐러드 혹은 사과 식초 물 한 잔을 곁들이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 설탕이 잔뜩 들어간 단무지나 시판 피클은 금물이에요. 단맛이 아닌 신맛이 혈당을 잡는 포인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 먼저, 채소부터, 밥은 식혀, 아침은 꼭 산미를 곁들여. 이 5마디를 기억하세요. 이걸 꾸준히 3개월만 실천하면 혈당이 오르내리지 않고 하루가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이 원칙대로 식단을 바꾼 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8까지 떨어졌어요. 약을 줄이고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 중입니다. 아침 식사 단 한 끼지만 혈당의 리듬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 한 끼를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평생의 건강이 바뀝니다. 자, 이제 원칙은 아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정말 달라지는지 이제 3가지 식단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재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조합과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첫 번째 식단 고단백 귀리죽 한 그릇. 이건 아침에 바쁜 분들, 밥 차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 최고예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또는 무가당 두유 1컵 반약 300ml에 귀리 4에서 5큰술 약 40g을 넣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이세요. 여기에 당근, 양파, 버섯을 잘게 썰어 넣으면 영양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 끓기 직전에 계란 1개를 풀어 넣고 마지막에 계피가루 1꼬집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이 한 그릇 안에 단백질, 식이섬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혈당 안정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만약 맛이 심심하다면 소금 1꼬집이나 간장 몇 방울만 더해보세요. 설탕이나 시럽은 절대 넣지 마세요. 팁을 드리자면 이 귀리죽은 따뜻하게 먹어도 좋지만 한번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전날 밤에 끓여 냉장고에 두셨다가 아침에 살짝 데워 드셔보세요. 두 번째 식단 콩 샐러드 앤드 사과 식초 드레싱. 이건 씹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침에 밥보다 가볍게 드시고 싶은 분께 추천드려요.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마트에서 삶은 콩 통조림을 구입해도 됩니다. 아침에 콩 한 주먹 약 100g을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5개, 오이 반 개, 브로콜리, 양배추를 곁들이세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달걀 1개나 닭가슴살 50g을 추가하세요.
이제 핵심 포인트, 드레싱입니다. 시중 소스 대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사과 식초 1큰술,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이 네 가지를 잘 섞으면 혈당 안정, 지방 분해, 입맛 회복.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식초 드레싱을 샐러드에 미리 뿌리지 말고 먹기 직전에 살짝 끼얹으세요. 이때 입안이 상큼해지고 위장도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세 번째 식단, 전통 한식 한상형 아침. 나는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 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식단이에요. 사실 한식은 잘만 구성하면 세계 어느 나라 음식보다 완벽한 당뇨식입니다. 먼저 밥부터 바꿔볼까요? 흰쌀 대신 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밥량은 주먹보다 약간 적은 100g이면 충분해요. 이 밥을 한번 식혔다가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 덕분에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반찬 구성은 이렇게 해보세요. 단백질 계란찜,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닭가슴살 조림 중 한 가지, 채소 시금치나물, 브로콜리찜, 숙주무침, 가지볶음, 오이무침, 산미 무절임, 피클 혹은 식초에 절인 양파 약간. 이 한상 차림의 포인트는 짠맛과 단맛을 줄이고 순한 간으로 드시는 겁니다. 양념이 강하면 밥을 더 먹게 되고 혈당이 금세 올라가요. 가능하면 간장 대신 들기름, 소금 약간, 식초로 간 맞추기. 이렇게만 바꿔도 똑같은 반찬이 혈당 안정식으로 바뀝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밥을 먼저 먹지 마시고 먼저 나물 한 젓가락, 두부나 생선 한 점, 밥 한 숟가락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가 혈당의 오르내림을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이 세 가지 식단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먼저, 채소부터 먹기, 산미 곁들이기.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리 죽은 속 편하게 혈당을 다스려주고 콩샐러드는 포만감과 대사를 잡아주며 한식 한상은 익숙하면서도 실천이 쉽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단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 나는 식단부터 실천해 볼게요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아침 식단을 바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식단을 바꿔도 살이 안 빠져요. 건강하게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가요. 그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당뇨 관리와 체중 조절의 핵심은 양보다 속도예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고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듯 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의사들이 주목하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깊이 집중해서 먹기예요. 마인드풀 이팅 5단계. 이건 특별한 도구나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탁 앞에서의 5가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기, 최소 15에서 20번 음식을 입에 넣고 바로 삼키지 마세요. 한 입 한 입을 15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우리 뇌가 이제 포만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시간이 생기거든요. 급하게 먹으면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과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5에서 20% 적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80% 포만감에서 멈추기 하루아치부. 이제 배가 찼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싶은 순간에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이걸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에서는 하라아치부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 마을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장 수준이에요. 배를 100% 채우면 위가 팽창하고 소화가 늦어지며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반면 80%에서 멈추면 혈당도 부드럽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식사에 집중하기, 휴대폰, TV 끄기. 밥을 먹을 때 뉴스나 유튜브를 틀어놓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게 무심코 과식을 부르는 주범입니다. 영상에 집중하다 보면 뇌는 지금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식사 시간만큼은 오롯이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향, 온도, 질감, 식감까지 느끼면서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만족감이 커집니다. 작은 접시에 담기 시각의 착시를 이용하라. 우리 뇌는 양이 아니라 공간을 인식합니다. 큰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적게 담아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같은 양도 많아 보입니다. 이건 실제 다이어트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접시 크기를 20% 줄였더니 참가자들의 평균 섭취량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식사 전 물 한 컵 마시기. 식사 10에서 1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셔보세요. 위가 부드럽게 준비되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속 순환도 활발해지고 소화기관이 깨어나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단 음료수나 커피가 아니라 맹물 혹은 보리차가 좋습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혈당을 먼저 올려버립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혈당 치료제입니다. 어떤 음식보다 어떤 약보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천천히 씹고 80%에서 멈추고 집중하고 작은 접시를 쓰고 식사 전 물 한 잔. 이게 바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식사법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이 습관만 실천해서 1년 동안 12kg 감량했고 공복 혈당도 178에서 105로 떨어졌어요. 특별한 운동도 약도 없이요. 식습관이 바뀌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정리하자면 보물 음식 3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아침 식단 5원칙 단백질 먼저, 채소부터, 밥은 식혀, 아침은 꼭 산미 곁들이기. 생활습관 5단계 천천히 씹기, 80% 포만감, 집중 식사, 작은 접시, 식사 전물. 이 3가지만 지키면 약 없이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하루가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이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귀리 한 숟가락을 넣든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든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혈당을 바꿉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천천히 먹겠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응원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혈당 회복, 오늘 아침 한 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아침 식단과 생활 습관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미 당뇨라 어쩔 수 없지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만 이끌어주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한 끼를 바꾸면 하루의 혈당 리듬이 바뀌고 그 리듬이 쌓이면 결국 평생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세요. 보물 음식 3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 황금 아침 식단 5원칙 단백질 먼저, 채소부터, 밥은 식혀, 아침은 꼭 산미 곁들이기. 마인드풀 이팅 5단계 천천히 씹기, 80% 포만감, 집중 식사, 작은 접시, 식사 전물. 이건 복잡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 밥을 한 숟가락 덜고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그걸 꾸준히 이어가세요. 몸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아침 식단을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곳은 건강이야기방,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공간입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투자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겁니다.